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성그룹 이사회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장이 말합니다.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문아 씨, SJ투자조합 대표이시고 태성그룹 2대 주주이십니다. 조강우 전무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박민수 아내죠? 서문아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전무님이 스스로 무너지신 겁니다. 개인적 복수 아니에요? 서문아가 미소 짓습니다. 전무님 개인에겐 감정 없습니다. 다만 전무님이 태성의 리스크라는 점은 분명하네요. 조강우는 무너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평범한 외주 직원의 아내로 보였던 여자가 15% 지분을 쥔 주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는 분노가 아닌 의결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아입니다. 40살이에요. 태성그룹 계열사 전략기획실 파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는요. 실제론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긴 나중에 하죠.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남편은 김태준. 43이에요. 외주 안전관리자로 일해요. 건설 현장에서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딸이 하나 있어요. 김서연. 15살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착한 아이죠. 우린 평범한 가족이에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갔어요. 태성그룹 건설 현장이었어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5천억 원 규모였죠. 현장 설명회가 있었어요. 주민들 대상이었어요. 저는 태성그룹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넓었어요. 주민 100여 명이 모였어요. 태성그룹 임원들도 있었어요. 조강우 전무도 있었어요. 48살이었어요. 태성그룹 2세였어요. 회장의 조카였죠.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성그룹 조강우 전무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조강우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재개발 계획, 일정, 보상. 모두 설명했어요. 주민들이 질문했어요.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저희는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전문 안전관리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김태준. 안전관리자 김태준입니다. 안전 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조강우가 말을 끊었어요. 김 관리자 잠깐만요. 네. 당신 보고서 봤는데 오타가 많던데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준은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전문가가 이런 식이면 안전을 어떻게 믿어요? 죄송합니다. 조강우는 주민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무님, 그건. 김 관리자 나중에 얘기합시다. 조강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은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조용히. 감정 없이.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저 사람이. 설명회가 끝났어요. 주민들이 나갔어요. 태준도 나가려 했어요. 조강우가 불렀어요. 김 관리자 잠깐. 네, 전무님. 당신 오늘 망신 줬어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보고서 다시 써와요. 내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실수하면 계약 해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태준이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문화야? 여기 왜 왔어? 회의 있어서 왔어. 근데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 조 전무가 뭐라고 했어? 그냥 보고서 다시 쓰래. 태주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은 슬펐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해. 익숙하다고? 문화야, 외주 직원은 원래 이래.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여보, 괜찮아. 난 괜찮아. 태주는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익숙하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유지했어요.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조강우가 아직 있었어요.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김 관리자 완전 무능해. 왜 뽑았어? 싸니까 뽑았죠. 외주는 원래 그렇잖아요. 다음엔 제대로 된 사람 뽑자. 조강우는 웃었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조용히, 차갑게. 조강우.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주는 서재에 있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먹자. 아니야. 이거 먼저 끝내야 해. 여보. 문화야, 괜찮아. 나 빨리 끝낼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무시당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저녁을 먹었어요. 딸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아빠 왜 안 드세요? 일 때문에 바빠. 아빠 요즘 힘들어 보여요. 그래? 네. 표정이 어두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걱정 마. 아빠 괜찮으실 거야. 네, 엄마.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됐어요. 태주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조강우를 검색했어요. 경력이 나왔어요. 태성그룹 전무 재개발 사업 총괄. 영향력이 컸어요.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 제 진짜 신분을 떠올렸어요. 태성그룹 계열사 컨설턴트? 아니에요. 저는 태성그룹 2대 주주예요.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어요. 비공개 지분이죠.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조강우, 넌 모르겠지. 내가 무시한 사람의 아내가 누군지.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조강우, 각오해. 넌 아직 몰라.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복수가. 해시태그 PART 이 숨겨진 위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태주는 이미 출근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갔어요. 현장 일은 일찍 시작했거든요.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제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문가 장녀예요. 서문가는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제조업, 금융, 부동산. 다양한 사업을 했어요. 아버지는 서문철 회장이었어요.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어요. 경영학, 회계학, 법학. 모두 배웠어요. 대학 졸업 후엔 그룹 일을 도왔어요. 전략기획실에서 일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물러났어요. 태준을 만나고요. 태준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안전관리자였어요. 재벌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었죠.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문아야, 그 사람은 안 돼. 왜요? 신분이 안 맞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면 후회해. 하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대신 조용히 지분을 관리했어요. 비상장 지분이었어요. 여러 그룹에 분산 투자했어요. 태성그룹도 그중 하나였어요. 지분 15%를 보유했어요.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숨겼거든요. 합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태성그룹 주주명부를 봤어요. 제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SJ투자조합이 있었어요. 그게 제 법인이었어요. 6.8%. 2대 주주였어요. 1대 주주는 조강우 일가였어요. 30%를 보유했어요. 하지만 제 지분도 만만치 않았어요. 의결권을 행사하면 영향력이 컸거든요. 조강우, 넌 모르겠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 이수진이었어요. 제 개인 비서였어요. 회장님, 태성그룹 이사회 일정 나왔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안건은 재개발 사업 추가 투자 건입니다. 조강우 전무가 주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참석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재개발 사업. 조강우가 추진하는 거구나. 저는 자료를 찾았어요. 태성그룹 재개발 사업 계획서였어요. 5천억 원 규모였어요. 조강우가 총괄했어요. 이걸로 승진하려는 거겠지. 저는 계획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산이 과다하네. 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모두 시세보다 높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일은 어때? 그냥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없어. 여보, 나한테 말해. 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문아야, 조 전무가 또 뭐라고 했어? 뭐라고?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대. 다시 쓰래. 또? 응. 세 번째야. 저는 화가 났어요.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나 익숙해. 여보. 문아야, 걱정 마. 나 잘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했어요. 세 번째라고.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저는 이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태성그룹 현장 안전관리자 명단 구해줘요. 안전관리자요? 네. 특히 외주 직원 명단이요. 알겠습니다.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명단이 도착했어요. 30명이었어요. 제 남편 이름도 있었어요. 김태준.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태준의 계약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계약 기간이 짧네. 다른 사람들은 1년 계약이었어요. 태준은 3개월 계약이었어요. 왜지? 저는 더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조강우가 직접 태준을 지목해서 뽑았어요. 왜 태준을?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태준의 과거를 확인했어요. 태준은 10년 전 태성그룹 정규직이었어요. 안전관리팀 대리였어요. 하지만 5년 전 퇴사했어요. 왜 퇴사했지? 인사 기록을 봤어요. 권고사직. 이유는 업무 부적격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뭔가 있어.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당시 안전관리팀장을 찾았어요. 이름은 박성호였어요. 지금은 퇴직했어요. 저는 박성호에게 연락했어요.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서문아입니다. 서문아? 누구시죠? 태성그룹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김태준 씨 아시죠? 박성호는 침묵했어요. 아, 태준이요? 네. 왜 퇴사했는지 아세요? 그건 말하기 어려운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박성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이는 조강우 전무 때문에 쫓겨났어요. 조강우 전무요? 네. 5년 전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 문제였죠. 그래서요. 태준이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조 전무가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조 전무가 책임자였나요? 네. 그때 그 현장 총괄이었어요. 근데 조 전무가 안전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군요. 맞아요. 태준이가 그걸 보고했죠. 근데요? 조 전무가 태준이를 권고사직시켰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묻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후 태준이는 외주로 떠돌았어요. 정규직은 못 구했죠. 왜요? 조 전무가 블랙리스트에 올렸거든요. 업계에서 소문났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태준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태준이 외주로 일했구나. 조강우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태준을 뽑은 것도 조강우야. 왜지? 복수하려고. 계속 괴롭히려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확신이 들었어요. 조강우는 의도적으로 태준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5년 전 복수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조강우. 그 이름을 다시 마음에 새겼어요. 넌 모르겠지.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주주명부 맨 위에 있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태성그룹 이사회 자료를 다시 봤어요. 다음 주 이사회. 재개발 사업 추가 투자 건. 조강우가 주도하는 거. 좋아. 거기서 시작하자. 계획이 세워졌어요. 저는 이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이사회 참석 준비해줘요. 네, 회장님. 그리고 조강우 전무 과거 자료 모두 구해줘요. 알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 조강우 각오해. 내 과거를 모두 밝힐 거야. 그리고 무너뜨릴 거야. 밤이 됐어요. 태준이 퇴근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힘들어? 응 좀. 저녁 먹자. 고마워. 우린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태준을 봤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켜줄게. 조강우를 무너뜨릴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 조강우가 반격하면? 태준이 더 힘들어지면? 두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로.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결연함으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복수는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 씨, 태성그룹 안전 관련 내부 자료 구해줘요. 어떤 자료요?
최근 5년간 안전비용 지출 내역, 산재 발생 기록, 외주 계약 조건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철저히 해주세요. 네, 회장님. 이틀 후 자료가 도착했어요.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안전비용 지출 내역이었어요. 5년 전과 비교했어요. 줄었네. 5년 전 100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60억 원이었어요. 40억 원이 줄었어요. 누가 삭감했지? 담당자를 확인했어요. 조강우였어요. 5년 전부터 안전 예산을 계속 삭감했어요. 역시. 두 번째는 산재 발생 기록이었어요. 5년간 총 15건이었어요. 그중 7건이 은폐됐어요. 은폐? 자세히 봤어요. 경미한 부상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실제론 중상이었어요. 누가 은폐했지? 담당자를 확인했어요. 조강우였어요. 경미한 부상으로 보고 산재 처리 불필요. 메모가 있었어요. 조강우의 서명이었어요. 이건 범죄야. 세 번째는 외주 계약 조건이었어요. 계약서를 봤어요. 책임 전가 조항이 있네. 사고 발생 시 외주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모든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었어요. 태성그룹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교활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안전비용 삭감, 산재 은폐, 책임 전가. 모두 조강우가 주도했어요. 이걸로 충분해.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리스크 분석으로 포장하자.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태성그룹 안전관리 리스크 분석이었어요. 개인 감정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객관적 데이터만 나열했어요. 안전비용 40% 감소. 산재 은폐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 외주 책임 전가로 인한 평판 리스크. 결론 태성그룹 재개발 사업 추가 투자는 고위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50페이지였어요. 저는 이수진에게 보냈어요. 수진 씨, 이거 이사회 전에 이사들한테 배포해줘요. 네, 회장님. 단, 제 이름은 빼주세요. SJ 투자조합 명의로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이사회 날이었어요. 저는 태성그룹 본사로 갔어요. 강남 테헤란로였어요. 고층 빌딩이었어요. 20층 이사회실이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이사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10명이었어요. 조강우도 왔어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 안건은 재개발 사업 추가 투자 건입니다. 조강우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조강우 전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재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상 수익률은 15%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조 전무님, 리스크 분석 보고서 받으셨나요? 조강우는 당황했어요. 리스크 분석이요? 네. SJ 투자조합에서 보낸 거요. 아, 그건 못 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나눠드리죠. 보고서가 배포됐어요. 조강우도 받았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이사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안전비용이 40%나 줄었네요. 산재 은폐가 7건이나 돼요. 이건 심각한데요. 조강우는 땀을 흘렸어요. 그건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경영 효율화요? 안전을 희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그럼 산재 은폐는 뭡니까? 그건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중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조 전무님,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그건 답변하십시오. 조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 사실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문제가 큽니다. 추가 투자는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강우는 당황했어요. 아닙니다. 사업은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는 관리 가능합니다. 조 전무님 진정하십시오. 회의는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의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투자권은 보류합니다. 조강우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의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조 전무님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어요. 이사들이 나갔어요. 조강우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나갔어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혼자였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미소 지었어요. 시작됐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걸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조 전무가 화났어. 이사회에서 망신당했대. 그래서? 우리한테 화풀이하고 있어. 보고서 다 다시 쓰래.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익숙해.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여보, 힘내. 고마워, 문아야.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한 일이 태준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 이대로 계속해야 할까? 양심과 목표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론을 내렸어요. 계속해야 해. 조강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태준도 자유로워져. 잠깐의 고통을 견뎌야 해. 다음 날 태준이 출근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조심해. 응. 걱정 마. 태준은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태준,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끝낼게. 오후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조강우 전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SJ투자조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배후인지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긴장했어요. 들킬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조강우가 움직이고 있어. 나를 찾으려 하는구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일주일 후 태준이 집에 늦게 왔어요. 밤 11시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조 전무가 야근시켰어. 또? 응. 일주일째야. 태준은 지쳐 보였어요.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나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눈은 슬펐어요. 저는 태준을 안았어요. 여보, 힘들지? 응, 힘들어. 태준은 울었어요. 제 품에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일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결심을 바꿀 순 없었어요. 조강우를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태준도 다른 외주 직원들도 자유로워져.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고립됐어요. 남편도 제 진짜 모습을 몰라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해.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어둠 속에서 혼자
2주일 후 태성그룹에 변화가 생겼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이사회 결정이었어요. 재개발 사업 추가 투자 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공식 이유였어요. 하지만 실제론 제가 움직인 거였어요. SJ투자조합 명의로 이사회에 감사를 요청했거든요. 감사팀이 구성됐어요. 외부 감사인 5명이었어요. 회계사, 변호사, 안전 전문가. 모두 전문가들이었어요. 감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현장 점검이었어요. 강북 재개발 현장이었어요. 감사팀이 도착했어요. 태준도 그곳에 있었어요. 조강우도 왔어요. 감사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강우는 웃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현장은 안전합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팀이 현장을 둘러봤어요. 안전장비, 작업 환경, 직원 교육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어요. 안전장비가 부족합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직원 교육이 미흡합니다. 조강우는 당황했어요. 그건 예산 문제로. 예산 문제요? 안전은 예산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곧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외주 직원 계약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를 봤어요. 책임 전가 조항이 있네요. 그건 표준 계약서입니다. 표준이라고요? 이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조강우는 얼굴이 굳었어요. 불법이라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감사팀은 본사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는 본사 감사였어요. 안전관리팀 자료를 확인했어요. 예산 지출 내역, 산재 기록, 보고서 모두 검토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안전비용이 5년간 40% 감소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조강우 전무입니다. 산재 은폐 사례가 7건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조강우 전무입니다. 조강우의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감사팀은 재무팀으로 갔어요. 세 번째는 재무감사였어요. 재개발 사업 예산을 확인했어요.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모두 시세보다 높습니다. 누가 책정했습니까? 조강우 전무입니다. 조강우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 감사팀은 법무팀으로 갔어요. 네 번째는 지분 구조 확인이었어요. 태성그룹 주주명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봤어요. SJ투자조합이 6.8% 보유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누가 운영합니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중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사회에 제출됐어요. 저도 받았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하나씩 읽었어요. 안전관리 실태 불량, 예산 집행 부적절, 산재 은폐 확인됨, 책임자 조강우 전무. 모든 문제가 조강우와 연결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균열이 생겼어. 하지만 조강우는 비웃었어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감사. 별거 아니야. 외주 몇 명 보호하려고 전무를 건드린다고. 곧 끝날 거야. 오만했어요. 하지만 감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대됐어요. 현장에서 본사로, 본사에서 재무로, 재무에서 지분 구조로 점점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야. 뭔데? 감사팀이 현장 안전 개선하래. 정말? 응.
안전 장비도 추가 지급하고 교육도 강화한대. 태주는 기뻤어요. 저도 기뻤어요. 잘 됐네. 여보, 이게 다 감사 덕분이야. 누가 요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저는 웃었어요. 그게 나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조강우가 현장에 나타났어요. 외주 직원들을 모았어요. 태준도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 감사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강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곧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우는 태준을 봤어요. 김태준 관리자. 네, 전무님. 당신 때문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어요. 네. 당신이 감사팀에 뭔가 말했죠? 아닙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전무님, 정말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전무님, 오늘부로 당신 계약 해지합니다. 뭐라고요? 나가십시오. 태준은 무너졌어요. 전무님, 제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조강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은 주저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침묵했어요. 아무도 태준을 돕지 않았어요. 두려워서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수진에게서요. 회장님, 김태준 씨 계약 해지됐습니다. 뭐라고요? 조강우 전무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요? 감사 책임을 전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내가 한 일 때문에. 태준이 일자리를 잃었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문화야, 나 잘렸어. 알아. 조 전무가 내 탓이래. 감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 나빠졌다고. 여보. 나 뭘 잘못한 거야? 태준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문화야, 괜찮아. 나 다른 일 찾을게.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태준을 안았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부짖었어요. 아, 소리 없이. 내가 잘못한 걸까? 조강우를 건드려서 태준이 더 힘들어졌어. 이게 옳은 일일까?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함께. 조강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다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된 40살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조강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태준을 위해서. 모든 외주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끝까지 갈 거야.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노트북을 켰어요. 이수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감사 범위 확대 요청합니다. 조강우 전무 개인 재산, 계좌 이동 내역, 모든 계약 관계 조사하세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눈빛이 빛났어요. 차갑게, 강하게. 조강우, 각오해.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때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분노로, 결연함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조강우가 무너질 때까지.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에서 결의로, 절망에서 힘으로. 이제 진짜 싸움이야. 준비됐어요. 끝까지 갈 준비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나 뭘 잘못한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 앉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15년 전이었어요. 서문가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경영권 분쟁이었어요. 아버지의 동생 서문석 부회장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형님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어요. 아버지는 힘들어하셨어요. 문화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싸우세요. 어떻게? 삼촌을 공격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해요? 구조를 잘라야 해. 구조요? 내 삼촌이 기대고 선 구조. 그걸 무너뜨려야 해.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문화야,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라. 구조로 움직여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다가왔어요. 문화야, 유감이다. 삼촌. 아버지 뜻을 이어서 내가 회장이 되겠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라. 저는 삼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구조를 잘랐어요. 삼촌이 기대고 선 이사들을 하나씩 설득했어요. 증거를 모았어요. 삼촌의 비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 제출했어요. 삼촌은 무너졌어요. 경영권을 빼앗겼어요. 그때 배웠어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구조를 잘라라. 현재로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조강우를 직접 공격하면 안 돼. 그가 기대고 선 구조를 잘라야 해.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조강우가 기대고 선 구조를 분석했어요. 태성그룹 내 지위, 재개발 사업 성과, 이사회 지지, 모두 기록했어요. 이걸 하나씩 무너뜨리자. 계획이 세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일어났어요. 여보, 오늘 면접 가. 어디? 다른 건설사야. 외주 자리. 잘 됐네. 응.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준은 나갔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끝낼게. 조강우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이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조강우 지지 세력 분석해줘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를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일주일 후 분석 자료가 왔어요. 조강우 지지 세력 이사 5명. 이후 재개발 사업 성공 기대. 약점 사업 실패 시 지지 철회 가능성 높음. 이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구조를 찾았어. 재개발 사업을 무너뜨리면 조강우도 무너져. 눈빛이 빛났어요. 차갑게.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써먹을 때가 왔어.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 한 수를 뒀어요. 이수진과 만났어요. 강남 조용한 카페였어요.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태성그룹 차명 지분 구조요? 네. 조강우 일가가 페이퍼 컴퍼니 3개를 통해 추가 지분 10%를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어요. 복잡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명확했어요.
불법이야. 수진 씨, 이거 금융당국에 제보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 적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어요. 태성그룹 지배구조 위반 의혹. 증거와 함께. 이틀 후 금융당국이 움직였어요. 태성그룹 본사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태성그룹 차명 지분 의혹 조사. 조강우 일가 연루 가능성.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시작됐어. 동시에 저는 다른 움직임도 했어요.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했어요. 제목은 태성그룹 지배구조 리스크 분석이었어요. 내용은 객관적이었어요. 차명 지분, 안전비용 삭감, 산재 은폐. 모두 데이터로 정리했어요. 결론 태성그룹 투자 리스크 매우 높음. 보고서를 보낸 곳은 15곳이었어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모두 큰 기관 투자자들이었어요. 사흘 후 반응이 왔어요. 주가가 흔들렸어요. 태성그룹 주가가 10% 하락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 투자 철회 검토.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했어요. SJ투자조합 대표 자격으로.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사들이 모였어요. 조강우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긴급 안건입니다. 금융당국 조사건입니다. 차명 지분 의혹이 사실입니까? 조강우가 일어났어요. 의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니요? 저희 일가는 합법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이퍼 컴퍼니는 뭡니까? 조강우는 침묵했어요.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조 전무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명하겠습니다.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술렁거렸어요. 그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지배구조 리스크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무슨 보고서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돌았어요. 조강우도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모릅니다. 익명으로 배포됐습니다. 조강우는 화가 났어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사실 아닙니까?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부 사실 아닙니까? 조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무표정으로. 의장이 말했어요. 조 전무님,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재개발 사업 총괄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뭐라고요? 주가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조강우는 당황했어요. 의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결정됐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찬성 8표, 반대 2표. 조강우는 총괄직에서 물러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음모입니다. 조 전무님, 진정하십시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조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이사들이 나갔어요. 조강우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나갔어요. 복도에서 이수진과 만났어요. 회장님, 성공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강우는 물러났습니다. 그가 반격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조강우가 반격하면, 나를 찾아내면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뉴스 봤어? 뭐? 태성그룹 난리 났어. 조강우 전무가 물러났대. 정말? 응. 차명 지분 의혹이랑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태준은 신기해했어요. 여보, 이거 누가 한 거 같아? 글쎄 모르겠어. 여보, 나 속 시원해. 조 전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웃었어요.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일주일 후 예상이 맞았어요. 조강우가 움직였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SJ 투자조합을 조사했어요.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조강우가 저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냈나요? 아직은 법인 구조까지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조강우가 반격하고 있어. 나를 찾으려 하는구나. 긴장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했어.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어요. 조강우,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눈빛이 빛났어요. 차갑게, 강하게. 일주일 후 조강우는 진실에 가까워졌어요. SJ 투자조합 대표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서문아. 저였어요. 조강우는 충격받았어요. 박민수 아내가 서문가 사람이었어? 그리고 주주였어?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조강우는 화가 났어요. 그 여자가 나를 무너뜨린 거야. 복수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저는 이미 다음 수를 두었거든요. 검찰에 제보했어요. 조강우의 횡령 증거를. 재개발 사업 예산 부풀리기. 개인 계좌로 수억 원 빼돌리기. 모두 증거가 있었어요. 이틀 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조강우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태성그룹 조강우 전무 횡령 혐의 조사. 재개발 사업 예산 부정 의혹. 조강우는 검찰청으로 소환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조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디어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끝까지 지켜봐야 해. 태준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조 전무 완전히 끝났네. 그러게. 여보, 이거 누가 한 거 같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웃었어요. 그게 나야.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더. 다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조강우는 무너졌지만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걸.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야 해. 그래야 진짜 끝이야.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끝까지 갈 거야. 한 달 후 태성그룹 이사회가 다시 열렸어요. 긴급 이사회였어요. 안건은 조강우 전무 처리 방안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모두 저를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공식 석상에 앉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조강우도 있었어요.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어요. 저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이분은 서문아 씨입니다. SJ 투자조합 대표이시고 태성그룹 2대 주주이십니다. 이사들이 놀랐어요. 2대 주주요?
6.8%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강우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리스크 제보자이기도 하십니다. 차명 지분, 안전비용 삭감 횡령. 모두 서 대표님이 제보하셨습니다. 조강우는 저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박민수 아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렸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전무님이 스스로 무너지신 겁니다. 뭐라고요? 전무님은 법을 어겼어요. 안전을 무시했어요. 사람을 괴롭혔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조강우는 화가 났어요. 당신은 개인적 복수를 한 거잖아요. 남편 때문에. 복수요? 저는 웃었어요. 차갑게. 전무님 개인에겐 감정 없습니다. 거짓말. 다만 전무님이 태성의 리스크라는 점은 분명하네요. 조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사들도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5년 전 전무님은 현장 사고를 은폐했어요. 제 남편이 그 사실을 보고했고 전무님은 그를 쫓아냈어요. 그건 업무상 결정이었어요. 업무상 결정이라고요?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이게 당시 보고서입니다. 제 남편이 작성한 거예요. 이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안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조강우 전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조강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최근 전무님은 제 남편을 다시 뽑았어요. 왜죠? 조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괴롭히려고 하신 거죠. 5년 전 복수로. 아닙니다. 그럼 왜 3개월 계약으로 뽑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인데? 조강우는 침묵했어요. 왜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쓰게 하셨어요? 왜 감사 책임을 제 남편한테 전가하셨어요? 왜 일방적으로 해고하셨어요?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조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무님은 개인 감정으로 직원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어요. 이게 리스크가 아니면 뭡니까?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장이 말했어요. 조 전무님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없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조 전무 해임 건. 표결이 시작됐어요. 찬성 9표, 반대 1표. 조강우 전무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조강우는 무너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의장이 말했어요. 조 전무님 퇴장하십시오. 경비가 들어왔어요. 조강우를 부축했어요. 조강우는 저를 봤어요. 원망 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표정이었어요. 조강우는 나갔어요. 비틀거리며.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끝났어.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회의가 계속됐어요. 서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이사회 참여도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이사들이 나갔어요. 저도 나갔어요. 복도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요. 남편분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알겠습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드디어 끝났어. 일주일 후 조강우 재판이 시작됐어요. 횡령, 안전규정 위반, 산재 은폐. 모든 혐의가 적용됐어요. 석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조강우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 또한 태성그룹 임원 자격 영구 박탈. 조강우는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과 함께. 여보, 끝났네. 응. 여보,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 글쎄, 정의 덕분 아닐까? 태준은 웃었어요. 맞아. 정의가 통했어. 저도 웃었어요. 정의 그리고 내 결심.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조강우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강우 아내와 아들이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저 가족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조강우가 선택한 길이야. 그가 책임져야 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태준이 도왔어요. 딸 서연도 함께였어요. 엄마,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뭐? 태성그룹 전무징역형 받았대요. 그랬구나. 엄마, 아빠도 그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응. 그랬지. 다행이에요. 나쁜 사람 벌 받아서. 서연은 웃었어요. 저도 태준도 웃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식탁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식사 후 태준이 말했어요. 여보, 나 새 직장 구했어. 정말? 응. 다른 건설사야. 정규직이야. 잘 됐다. 여보, 이제 좀 안정될 것 같아. 저는 태준을 안았어요. 여보, 축하해. 고마워, 문아야.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웠어요. 드디어 끝났어.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조강우는 무너졌고, 태준은 새 직장을 구했고, 저는 목표를 이뤘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나는 변했어. 더 강해졌어요. 더 당당해졌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다짐했어요. 태성그룹 이사회 멤버로서, 주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기로 했어요. 약자들을 지키는 일, 부정을 밝히는 일, 계속할 거야.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해. 믿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태준이 다가왔어요. 여보, 뭐해?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지? 태준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자. 응. 잘 살자. 우린 함께 창밖을 봤어요. 손을 잡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다짐했어요. 더 많은 약자들을 돕기로. 더 많은 부정을 밝히기로. 이게 내 길이야. 눈빛이 빛났어요. 희망으로. 결연함으로. 미래를 향해.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태성그룹은 전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조강우는 해임됐고 관련 임원들도 줄줄이 사퇴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어요. 안전제일주의를 표방했어요. 태성그룹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외주 직원 직접 고용 전환.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디어 바뀌었네. 태준도 변했어요. 새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어요. 직접 고용이었어요. 더 이상 외주가 아니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교육받았어. 무슨 교육? 안전관리 교육이야. 회사가 정말 신경 쓰더라. 잘 됐다. 여보,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 태준은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변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태성그룹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여했어요. 주주로서, 이사로서. 서 이사님 다음 안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했어요.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이었어요. 태준, 서연, 저. 셋이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날씨 좋네. 그러게. 바람도 시원하고. 서연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렇구나.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좋은 일들이 많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계속 걸었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았어요. 주주총회 서류가 있었어요. 태성그룹 주주총회였어요. 다음 주였어요.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안건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안전관리 체계 강화, 외주 직원 처우 개선, 지배구조 투명화. 모두 제가 제안한 안건이었어요. 저는 서명했어요. 서문아. 이름을 적었어요. 당당하게. 서명하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야. 의결권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어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진짜 정의였어요.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제 평화로워.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조강우의 모욕, 태준의 눈물, 제 결심, 그리고 싸움. 모두 떠올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어.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응? 사랑해. 태준은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린 손을 잡았어요.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소중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의뢰를 받았어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서 이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회사가 대기업한테 갑질당하고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납품 가격을 계속 깎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한대요. 증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보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야.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약자를 지키는 일. 계속할 거야.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